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강병욱입니다. 어, 제가 수행했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도시가스 소비 구조 변화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연구를 왜 제안하게 됐는지부터 대해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많이 떠올리시는 것은 폭염일 것입니다.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도 2018년 폭염이 상당히 중요한 큰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8년 에너지 최종 소비가 저만큼 증가를 했는데 전력 소비가 거의 반에 가까운, 반보다는 조금 작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폭염 때문에 이렇게 증가폭이 커졌고요. 그 덕분에 전력 소비 증가율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 소비 증가 양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석유화학의 도시가스 소비였는데요. 석유화학 한 업종의 도시가스 소비가 어, 전체 전력 소비 증가분보다 훨씬 컸습니다. 증가율로는 거의 200% 가까이 되고요.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석유화학의 도시가스 증가량이 전체 에너지 최종 소비 증가량의 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본 과제를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가스 소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이후 도시가스는 상당히 빠르게 하지만 단조롭게 이렇게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도시가스 소비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서 한 12년, 13년 정도까지는 도시가스 소비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고 그 이후 14년, 15년은 빠른 속도로 도시가스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17년, 18년은 다시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살펴봤더니 용도별로 도시가스 소비를 분해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도시가스 소비 중에서 건물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산업용보다는 일단은 큽니다. 하지만 그 소비 변동성 측면에서는 산업용의 변동성이 건물용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위 그래프의 건물용과 산업용의 도시가스 소비 증가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건물용의 경우에는 증가율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밴드 안에 들어가 있는 반면에 산업용은 많이 증가할 때는 20%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하고 감소할 때는 또 20% 가까이 또 감소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산업용에서 다시 업종별로 나눠서 볼 때는 또 다릅니다. 도시가스를 많이 쓰는 업종은 1차 금속, 철강이죠. 그리고 석유화학, 조립금속 요 세 가지 업종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빨간 선이 석유화학, 그리고 파란 선이 조립금속, 노란 선이 1차 금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 업종이 소비 특성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특별한 패턴 없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립금속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립금속이 도시가스 소비 특성이 건물 부분과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계절에 따라서 주로 난방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겨울철에는 도시가스를 많이 쓰게 되고 여름철에는 도시가스를 적게 쓰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1차 금속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작은 진폭으로 작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업종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소비를 각 업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각 업종에서 도시가스를 소비하고 있는 특성이 어떤 식으로 구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정성적으로 조사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계량 경제학 모형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먼저 석유화학업의 도시가스 소비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석유화학업이라고 하면 석유화학업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정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화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유정제에서는 도시가스를 원료용과 연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용이라고 하면 석유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데 수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용은 상압 증류탑에 원유를 투입하기 전에 가열로에서 이 원유를 가열하게 되는데, 이때 연료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화학에서는 NCC, 납사 분해 시설에서는 도시가스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가스 제조업, 수소나 산소나 등등의 가스를 제조하는 가스 제조업에서 또 수소를 제조할 때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원료용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2009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료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는 도시가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료, 특히 LPG와 더불어서 가격 조건이 좋은 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료용 사용이 개시가 되면서 도시가스나 LPG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소비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에 석유화학업을 중심으로 듀얼 보일러 보급이 확대가 됐습니다. 듀얼 보일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일러 연료로 한 가지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두 가지 정도, 그것도 도시가스하고 LPG 둘 중에 한 가지를 가격 조건이 좋은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보일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 보일러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원료용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격 조건에 따라서 민감하게 도시가스 소비량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석유화학업에서 원료용 사용이 개시가 되고 듀얼 보일러 보급이 늘어나게 된 것은 에너지 상대 가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정부에서 도시가스가 원래는 원료인 LNG 가격에 연동이 되어 있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도시가스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원료비 연동제를 유예를 했었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시행을 하게 되고, 시행을 하면서 이 유예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미수금을 한국가스공사에서 추가로 회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도시가스와 석유 제품 간의 상대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석유화학업에서는 이런 소비 구조를 바꾸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석유화학업 도시가스 수요 함수의 가격 탄력도가 처음에는 분석기간 초창기에는 1 전후값을 가지다가 최근에는 이 가격 탄력도가 한 3 정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원간 대체가 용이한 원료용 사용과 듀얼 보일러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도시가스 소비의 가격 탄력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강업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강업에서는 도시가스가 각종 가열로의 연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연료로 사용되고 있던 것이 연료가 주로 중유와 도시가스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적인 이유로 중유 사용이 대폭 줄었고요. 도시가스가 거의 단일 연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옵션이 없으니까 가격이 어떻든 간에 최근에는 도시가스가 그냥 사용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철강업의 도시가스 수요 함수에서 가격 탄력도가 과거에는 한 0.4 정도, 여전히 비탄력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이 가격 탄력도가 상당히 낮아져서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업 분석 결과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중유와 도시가스와 경쟁 관계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료가 도시가스로 단일화되면서 도시가스의 가격 탄력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립금속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립금속은 상당히 다양한 하위 업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업종에서 도시가스가 사용되는 용도는 주로 공장이나 생산시설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립금속에서는 이 하위 업종의 소비 비중이, 도시가스 소비 비중이 달라짐에 따라서 조립금속 전체의 가격 탄력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금 슬라이드에는 리튬-1이 빠져 있는데 리튬-1에서는 탄력도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리튬-2 그리고 3, 4로 넘어가면서 탄력도가 0.3에서 0.4 사이 정도 값을 가지는 것으로 탄력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탄력도가 상승했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하위 업종 중에서 탄력도가 상당히 낮은 업종의 비중이 점차 작아지고 탄력도가 높은 업종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조립금속 전체의 가격 탄력도가 소폭 높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수급 계획 관련 시사점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지금 가격 탄력도가 저렇게 나와 있고요. 구조 변화를 고려한 경우 각 리즘별로 탄력도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각각의 탄력도가 0.9 혹은 0.4 정도의 값을 가지는 반면에 구조 변화를 고려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 탄력도는 3 정도로 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 전망을 할 때 이 구조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전망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구조 변화를 고려한 경우 가장 최근에 나온 탄력도를 이용해서 전망을 해야 될 것이고 장기 전망을 할 경우에는 전망 기간의 구조 변화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수요 함수가 아닌 미시 경제학적 기반을 갖춘 어떤 구조적인 모형을 이용해서 전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에너지 수요 예측을 할 때는 구조적 모형, 미시적 기반을 가진 구조적 모형을 사용해서 수요 예측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적 시사점은 에너지 가격 정책에 관련된 시사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산업용,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업의 도시가스 소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정부의 에너지 가격 정책 변화 때문입니다. 2008년부터 원료비 연동제가 유예가 됐고 그 기간 동안에는 도시가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가 그 이후 다시 연동제가 재개되면서 과거 쌓였던 미수금을 추가로 회수하게 되고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상대 가격이 불리해지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소비 구조를 바꾸게 되고 결과로 도시가스 소비의 변동성이 석유화학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확대가 된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동성이 커진 상황은 기업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악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에너지 가격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적 시사점은 환경 및 에너지 조세 정책 관련된 시사점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석유화학업의 도시가스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벙커CU, 중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종이 석유화학업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업에서 도시가스와 중유의 상대 가격을 조금 조정을 하면, 도시가스가 유리한 쪽으로 조정을 하면 중유 사용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중유에서 LNG나 도시가스나 LPG 대비 환경오염물질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유에 좀 더 공격적인 세금을 부과해서 좀 더 산업 전체적으로 좀 더 친환경적인 연료 소비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